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비전랩 가운데 눈의 이종현, 저는 이제 이종현이고요. 저희는 최종 발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멤버는 이제 창구님, 태윤님, 민영님, 그리고 저, 그리고 휘준님 이렇게 5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저 오늘 발표는 스터디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제 어떤 내용들을 했었는지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마지막에 진행한 파이널 프로젝트가 어떤 내용이었는지에 대해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사실 저희가 이제 이번에 마무리를 못한 내용들이 있어서 어떤 식으로 마무리를 하게 될지,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각자의 회고를 정리하는 식으로 발표를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저희 스터디는 매주 토요일 20시 30분부터 24시까지 총 3시간 30분 정도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내세운 핵심 가치는 이제 논문 리딩과 실습을 같이 병행하는 그런 걸로 이제 가치를 잡았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는 이 핵심 가치를 잘 녹여서 논문과 실습을 아우르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만의 프로젝트를 진행해보자라고 의견을 모았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다음과 같은 시간표를 만들어서 일정을 관리를 했었는데요. 이제 맨 처음에 뭐 리뷰 논문을 읽고 실습을 진행을 하다가 중간에 대회도 한번 나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프로젝트 쪽에 집중을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이론과 실습 파트를 나눠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 이론은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의 경향을 먼저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딥러닝 기반의 오브젝트 디텍션들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어 왔고 발전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정리가 된 리뷰 페이퍼를 선정을 해서 가장 먼저 이 리뷰 페이퍼를 읽었습니다. 사실 이제 무슨 내용들이 있는지를 잘 몰라서 처음에는 좀 헤매긴 했었는데 이제 그 헤맸던 내용들은 차츰차츰 이제 각각의 디테일 논문들을 읽다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리뷰 페이퍼로 이제 일단 큰 가닥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 훑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고, 그 이후에 읽었던 논문들은 이제 뭐 세 가지로 나눠봤는데, 처음에 이제 투 스테이지 계열의 논문, 투 스테이지 계열의 오브젝트 디텍션 논문들을 읽어봤습니다. 이제 뭐 RCNN이라고 이제 공통적인 단어가 등장하는 RCNN, Fast RCNN, Fast RCNN, Master RCNN과 같은 이제 투 스테이지 계열의 논문들을 읽었었고요. 그 다음은 이제 가장 유명한 이제 원 스테이지 계열에서 가장 유명한 논문 중 하나인 욜로 시리즈, 그리고 이제 뭐 SSD, 그다음에 이제 뭐 레티나넷 같은 논문들도 조금 리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직접적으로 오브젝트 디텍션과는 관련은 없지만 뭐 컴퓨터 비전과 관련이 있는, 혹은 이제 뭐 트래킹과 관련이 있는 여러 가지 논문들을 읽었는데, 뭐 레즈넷이라든가 소트, 이 딥소트라고 되어 있는 이 논문들은 이제 트래킹을 어떻게 할 것이냐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볼루셔널 웨이트를 이제 어떻게 비주얼라이제이션 할 것이냐, 그래서 각각의 컨볼루셔널 웨이트를 통해서 학습이 잘 되었는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와 같은 논문도 리뷰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습 부분에서는 이제 몇 가지로 진행을 했었는데, 가장 먼저 진행했던 건 이제 도커라고 불리는 이제 컨테이너 기반의 이제 어떤 가상 환경 셋 프로그램이고요. 요거를 이용한 이제 개발 환경 세팅을 실습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널리 쓰이는 이제 코드 공유 시스템이죠. 코드 버전 컨트롤 시스템이죠. 이제 Git과 GitHub를 통해서 이제 저희 뭐 파이널 프로젝트 할 때 이제 코드 공유를 위해서 요런 실습을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딥러닝 프레임워크 중에 이제 케라스를 선택을 했었고요. 케라스에서 이제 뭐 데이터를 어떻게 불러오는지, 그리고 이제 이미지 데이터를 어떻게 증강해서 학습 데이터를 불리는지, 그리고 이제 프리트레인드 된 모델들을 어떻게 불러와서 그거를 파인 튜닝 하는지, 모델을 이제 앙상블과 이제 뭐 보팅 방법을 이용을 해서 이제 좀 더 성능을 뽑아내는 방법, 그런 것들을 실습을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을 위해서 이제 저희 나름의 이제 데이터셋을 만들어야 해서, 그래서 이제 어노테이션 툴을 하나 실습을 해봤습니다. CVAT라는 툴이고요. 오픈CV라고 이제 유명한 컴퓨터 비전 라이브러리죠. 이거를 기반으로 한 어노테이션 툴입니다. 요거 실습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CNN 베이스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랑 리그레션 실습은 이제 인공지능 경진대회라는 대회가 있었는데, 저희가 우연히 이 대회를 참가하게 됐고 본선에 진출을 하게 되었어서 요 예선과 본선을 치르면서 각자 이제 코드를 짜고 모델을 돌려서 이제 그 리뷰를 하는 과정으로 실습을 진행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또 진행했던 건 이제 AutoML이라고 최근에 핫한 분야 중 하나죠. 이제 파이카렛 라이브러리에서 이제 제공하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 모델이 스스로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최적 튜닝을 해주고, 그다음에 자동으로 앙상블까지 진행을 해줘서 뭐 이제 정형 데이터, 뭐 테이블 데이터 이런 거 이제 학습할 때 아주 편리하게 할 수 있어서
뭐 그냥 서로 이제 향후 사용하는 차원에서 공유를 잠깐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이제 간단한데요. 축구 중계 영상에서 선수랑 축구공을 디텍션하는, 그리고 추가적으로 트래킹까지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려고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이제 손흥민 선수가, 그리고 이제 볼이 이제 0.99의 컨피던스를 가지고 예측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요거를 구현해 보려고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데이터셋은 총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첫 번째 게 이제 핏투게더라는 EPTS 회사고요. 축구 선수한테 이제 GPS 기기를 착용시켜서 뭐 영상 혹은 이제 뭐 GPS로부터 수집한 데이터를 가지고 선수를 분석하는 뭐 그런 업종의 회사입니다. 제가 재직하는 회사인데, 마침 저희 회사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랑 좀 궤가 잘 맞아서 저희가 이 데이터를 협조받아서 구해왔고요. 2019년, 2020년 K리그에서 경기장에서 획득한 고정 카메라 영상입니다. 4K 25프레임의 영상을 총 4,479프레임을 가져왔고요. 요거는 이제 Players, All, Others에서 총 3개의 레이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경기는 더 많았는데 레이블된 영상이 많지가 않아서 3.5분 정도밖에 활용을 못했는데, 지금 현재 계속 레이블링을 진행하고 있어서 향후 만약에 동일한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하게 된다면 조금 더 성능은 높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고정 카메라 영상의 예시입니다. 실제 경기장에서 이제 삼각대에다가 카메라를 얹어 놓고 경기장을 획득해서 이런 식으로 왼쪽 오른쪽 각각 나눠서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스스로도 데이터를 만들었는데요. 유튜브에서 이제 뭐 하이라이트 영상이라든가 아니면 축구 선수의 어떤 특정 선수의 이제 영상들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매 100프레임마다 한 개씩 추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CVAT, 아까 그 말씀드렸던 툴입니다. 그 툴을 이용해서 레이블링을 진행했습니다. 플레이어즈랑 볼 두 가지로 진행을 했고, 아더즈 같은 경우에는 아까 피투게더 데이터에서는 있었는데 여기는 없고요. 사실 아더즈 같은 경우에 뭐 심판이라든가 경기 진행 요원 혹은 이제 관중 같은 부분을 이제 처리하는 거였는데, 사실상 저희가 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는 플레이어랑 볼을 디텍트하는 모듈이기 때문에 필요 없다라고 판단해서 일단 플레이어즈랑 볼만 진행을 했고, 학습용으로는 총 100프레임, 검증용으로 이제 100프레임씩 총 200프레임을 생성했습니다. 뭐 하이라이트 영상이니까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유럽 축구라든가 한국 축구라든가 여러 가지 경기장의 환경이 골고루 들어 있었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가장 먼저 부딪혔던 문제는 이제 영상의 해상도가 제각각이라는 건데요. 하이라이트 영상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뭐 짜깁기한 영상이다 보니까 그 영상 안에서도 해상도가 달랐고요. 앞서 핏투게더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4K였는데 이제 유튜브에 업로드된 영상들은 이제 4K가 아니고 뭐 1080p라든가 각각 다 해상도가 달랐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각의 바운딩 박스, 그러니까 이제 선수죠, 혹은 공을 중심으로 하는 어떠한 규격화된 사이즈의 박스를 이미지를 크롭했고, 그리고 이제 그거에 맞춰서 바운딩 박스의 좌표를 수정해 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영상에서 이제 가운데에 있는 선수가 한 명이 보이고요. 아래쪽 하단에 좌측 하단에 이제 선수 한 명이 이제 머리 부분만 보이고 있고, 또 이제 그 가운데 있는 선수 중심으로 이제 위쪽에 또 한 명이 있는데, 전체 영상 아까 요런 영상에서 일부만 잘라왔기 때문에 저렇게 보여지게 됐고요. 이 영상에 맞춰서 박스도 위치를 수정해 줬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요 선수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박스가 있고 여기에 박스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수정을 해준 거죠. 여기 이제 검은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 영상에서 이제 오른쪽에 있었던 영상 부분을 가져오면서 사이즈가 이제 모자라게 되는 부분은 이제 검은 색깔로 0으로 이제 패딩을 시켜서 사이즈를 맞춰줬습니다. 이제 전처리,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전처리 이후에 데이터는 총 핏투게더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1554장이 되었고요. 스터디 생성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951장이 생성되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모델을 여러 가지를 써보려고 했었는데 이제 욜로 쓰다 보니까 이제 욜로 위주로 쓰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앞서 말씀드렸던 원스테이지 계열들 모델만 사용하게 됐고, 욜로 V3, 욜로 V4, 그다음에 욜로 V5를 사용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있었으면 저희는 아마 투스테이지 계열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데 그거는 향후 과제로 남겨놨고요. 이제 간단하게 욜로가 어떤 모델인지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이미지를 어떠한 일정한 그리드라고 부르는 조그마한 단위로 분할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각 그리드를 중심으로 박스를 칩니다. 이 박스에 오브젝트가 있다면 어떤 오브젝트인가
판단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예시를 들면 이제 여러한 그림에서 이제 그리드 셀이라고 부르는 일정한 작은 사이즈의 박스로 나눠주고요. 그다음에 이 박스를 중심으로 하는 큰 앵커 박스라고 부르는 요 파란 색깔 박스를 치고 여기 안에 오브젝트가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동시에 있다면 무슨 오브젝트인가를 판단하는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요 그리드 셀을 중심으로 쳐진 이 큰 박스가 사람을 탐지했을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도 쳐져 있다면 자동차를 탐지했을 거고요. 욜로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매우 빨라서 이제 초당 20프레임 이상 처리가 되는 경우 실시간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실시간 처리가 가능하고 정확도가 상당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CCTV라든가 로봇, 자율주행 등에 이제 널리 쓰이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요건 이제 아마 CCTV 도로교통 그 CCTV에서 수집된 영상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버스인지 자동차인지를 판단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퍼센트가 이제 확신도, 뭐 이제 컨피던스라고 부르는 부분이고요. 보시면 이제 앰뷸런스인데 이제 버스라고 잘못 인식하는 그런 예도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그 모델들을 이제 저희 데이터셋에 파인튜닝 시켜서 결과를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에포크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10으로 통일을 했었고 사실 뭐 충분한 에포크인지 아닌지는 확신은 할 수 없지만 일단 뭐 시간적인 제약도 있었고 그 뭐랄까 리소스의 제약도 좀 있어서 에포크를 일단 10으로 좀 고정을 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제 MAP 같은 경우에는 이제 AP의 mean인데요. AP는 또 뭐냐? Average Precision이라고 쉽게 말하자면 그냥 정확도, 위치의 정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의 레이블을 이제 저희가 이제 플레이어즈랑 볼 두 개를 생성했기 때문에 이제 플레이어즈의 AP, 플레이어의 정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볼의 AP. 그래서 이제 그 두 개를 평균 낸 값이 이제 MAP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레이블에 대한 정확도 그리고 이제 이게 전체에 대한 모델 정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욜로 V5의 X 이게 이제 스몰, 미디움, 라지, 엑스트라 라지인데요. 이제 모델의 사이즈를 의미하는 거고 모델이 크면 클수록 더 정확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보다는 잘 돼서 조금 놀랐는데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은 수준인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있다가 샘플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게 이제 원래 학습을 시키지 않은 그 모델을 이용해서 예측을 해본 결과 이게 이제 저희가 학습을 시킨 다음 예측을 해보는 건데 이 영상을 보시면서 직접 보시면서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요게 이제 학습을 시키지 않은 상태의 모델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테니스 라켓이 계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왜 테니스 라켓이라고 판단을 했는지는 뭐 알 수는 없지만 일단은 테니스 라켓이라고 예측하는 경우가 정말 많았고요. 여기서도 지금 보실 수 있죠. 스포츠볼 같은 경우에 이제 따로 축구공 이런 식으로 학습은 되지 않고 그냥 스포츠볼로 학습이 되었기 때문에 스포츠볼로 나온 거고 사람으로 학습을 해놨기 때문에 이제 퍼슨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저희 데이터셋으로 학습을 시킨 내용입니다. 보시면 이제 볼이 잘 학습이 되고 볼이 어느 정도 학습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보셨던 테니스 라켓은 이제 나오지는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도 약간 조금은 성능이 개선되지 않았나. 특히 어쨌든 저희가 이제 요 도메인에 맞춰서 학습을 시킨 거기 때문에 일단 가능성은 충분히 확인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트래킹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아직 진행을 다 못해가지고 이 발표가 종료된 이후에도 한 2주 정도 시간을 가지고 트래킹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트래킹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소트 혹은 이제 딥소트 알고리즘을 활용하게 되는데요.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을 진행한 다음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브젝트가 아까 그 전 프레임에서 내가 추적하던 그 오브젝트가 맞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2주 정도 트래킹 모듈을 구현하는 그런 일정을 계획하고 있고 요런 식으로 이제 욜로 V3와 이제 딥소트를 합쳐서 혹은 이제 욜로 V4랑 이제 딥소트를 합쳐서 이미 구현되어 놓은 오픈 소스가 많기 때문에 이런 소스들을 활용을 해서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자 느꼈던 점들을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 창고님, 태윤님 이제 각자 다 하나씩 남겨봤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되게 즐거운 시간이었고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어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다른 분들도 많은 배움과 즐거움을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네, 저희 발표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